혹시 우리 집 강아지도 쓸개골 탈구인가? 맞다면 얼마나 심각한 거지? 라는 의문이 드시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병원 가서 진단받아라, 수술해야 한다 하더라. 같은 말만 반복되고 실제로 어떤 증상이 해당되는 건지, 어느 정도일 때 병원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더라고요. 또 대체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많이 헷갈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반려견 바비도 소형견이다 보니 이런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관련 영상과 정보를 싹 다 뒤져봤어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한 방에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끝까지 확인하시면 제가 정성껏 만든 쓸개골 탈구 셀프 진단 체크리스트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1분 만에 증상별 위험도와 심각한 정도를 한눈에 점수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뒀거든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쓸개골 상태를 바로 체크해 볼게요. 실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단법을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보시면서 아이한테 해당되는 게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서 있을 때 뒷다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경우. 지금 한번 강아지를 똑바로 세우고 뒤에서 관찰해 보세요. 한쪽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거나 체중을 제대로 못 싣고 있다면 이미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들은 아픈 걸 숨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서 이런 미세한 변화들이 사실은 중요한 신호거든요. 두 번째, 뒷다리 관절 부위를 만졌을 때 화를 낸다. 이것도 지금 바로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뒷다리 무릎 부분을 살살 만져보세요. 평소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고개를 돌려서 피한다면 그 부위가 아픈 거예요. 심하면 으르렁거리거나 물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명심하세요. 강아지가 평소랑 다르게 신경질적으로 군다면 1순위로 어디가 아프진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해요. 세 번째, 집안에서 미끄러운 바닥은 피하고 매트 위로만 다니려 하나요? 이건 정말 놓치기 쉬운 신호예요. 관절에 통증이 있으면 미끄러운 바닥에서 균형 잡기가 어려워져서 강아지들이 본능적으로 피하게 돼요.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대부분 놓치는 신호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딱 하루, 이틀 정도만 자세히 지켜봐 주세요. 다리가 불편한 아이들은 확실히 미끄럽지 않은 곳만 골라서 다니거든요. 지켜보시면 왜 저기만 다니지? 하는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네 번째, 산책할 때 갑자기 한쪽 다리를 들거나 짧게 깽깽이 걸음을 하는 경우. 이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이고 보호자분들이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신호예요. 이런 깽깽이 걸음이 반복된다면 쓸개골 탈구뿐만 아니라 십자인대 등 다른 관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정 발톱이 유난히 많이 닳아있나요? 지금 바로 우리 강아지 발톱을 확인해보세요. 특정 발톱만 유난히 많이 닳아있다면 그쪽 다리에 체중을 더 많이 싣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섯 번째, 평소보다 활동량이 줄고 산책을 꺼려한다. 예전에는 30분 산책도 신나게 했던 강아지가 10분만 걸어도 걸음이 느려지거나 집에 가려고 한다면 다리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또 목줄만 꺼내도 신나하던 강아지가 갑자기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일곱 번째, 앉은 자세가 이상하게 보이나요? 이것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다만 이건 억지로 앉아, 기다려 이렇게 시키지 말고 그냥 내비두고 자기 혼자 앉을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정상적으로는 편하게 뒷다리를 똑바로 모으고 앉아야 하는데 한쪽 다리를 옆으로 빼거나 뭔가 어색하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 다리가 불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다리 아플 때 자꾸 자세 바꾸는 것과 비슷한 불편 신호예요. 여덟 번째, 걸을 때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서 걷는 모습이 보인다. 평소에는 일직선으로 잘 걷던 강아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걷는다면 무게중심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홉 번째, 침대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멈칫한다. 예전에는 로켓처럼 날아올라서 침대를 점령했던 강아지가 요즘 들어 침대 앞에서 멈칫하는 행동을 보이나요? 이렇게 보호자 눈치를 보거나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잘 관찰해봐야 해요. 약간 이거 올라갈까 말까 하는 표정을 짓는 느낌이랄까? 실제로 저희 본가에 있는 강아지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주 이러더라고요. 열 번째, 뒷다리를 만져봤을 때 양쪽 근육 크기가 다르다. 강아지를 똑바로 서게 하고 양쪽 허벅지를 함께 만져보세요. 한쪽 다리가 더 얇거나 빈약하다면 다리가 아프다는 증거예요. 털이 길어서 눈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쪽 다리를 상당히 오래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손으로 만져보면 확실히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10가지 항목을 알아봤는데 혹시 우리 강아지도 여러 개가 해당되시나요? 체크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만으로는 정확히 어느 정도 위험한 증상인지 판단하기 어렵죠? 3개가 해당된다고 해도
어떤 세계냐에 따라 심각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10가지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다 정리해놨어요. 각 증상별로 점수와 위험도까지 나타내서 1분 만에 댕댕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받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자세히 남겨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주세요. 자, 그런데 혹시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신가요? 저도 바비를 체크해봤을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또 어릴 때 수술해야 한다 하더라, 늦으면 더 심각해진다더라, 이런 말들 때문에 혹시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계속 고민도 됐고요. 대체 뭐가 맞는 건지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술은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걱정돼서 관련 영상들을 싹 다 찾아봤는데 무분별하게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제가 내피셜로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미국에서 슬개골 탈구 전문의로 활동하고 계신 김하영 수의사님 영상을 많이 참고했거든요.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해도 100% 좋아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정말 애매하고 복잡한 질환이다 라고요. 서울대 수의과 대학 출신의 신경외과 전문의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바비를 촉진해주신 동네 수의사분도 증상이 있긴 한데 좀 지켜보셔도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슬개골 탈구 수술은 응급수술이 아니에요. 당장 내일까지 수술 안 하면 큰일 나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 병원 의견을 꼭 들어보세요. 한 병원에서 당장 수술하세요 라고 해도 다른 병원에서는 관리하면서 지켜봐도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추가로 병원에 갈 때 만약 선생님 강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더 솔직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슬개골 탈구 진단은 손으로 만져보는 촉진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 병원에 가서 슬개골 탈구 좀 봐주세요. 우리 아이 어떤가요? 이렇게 말했는데 만져보지도 않고 바로 엑스레이부터 찍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병원은 조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엑스레이는 뼈 상태를 보는 거고 슬개골 탈구는 촉진으로 진단하는 거거든요. 과잉 진료 가능성이 있는 병원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대체 수술을 해야 되고 평상시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두어도 괜찮은 게 맞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하시죠? 저희 바비가 슬개골 탈구 진단을 받은 뒤에 너무 걱정했었거든요. 혹시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지금 수술 안 하면 후회할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수술 안 하면 십자인대가 끊어진다던데요? 이런 말 진짜일까요?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정말 많이 공부했는데요. 과학적으로 슬개골 탈구 때문에 십자인대가 끊어진다 라는 명확한 논문은 없다고 해요. 강아지 십자인대는 사람처럼 다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마모되는 거예요. 슬개골 탈구 없는 강아지들도 십자인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앞서 언급한 김하영 수의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보호자분들이 수술을 고민하는 이유는 더 잘 뛰고 덜 아프게 해주고 싶어서인데 기능이 그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럼 보호자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건 수술해도 100%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릎을 덜 쓰게 되거나 다른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대요. 강아지들은 수술 이유를 모르니까 재활도 정말 힘들고요. 그러면 뭘 위한 수술인지 의문이 들잖아요. 전문의도 슬개골 탈구는 정말 애매모호한 질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위험한 수술을 해야 할까요? 이런 실상을 알고 나니까 마치 공장형 성형외과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실제 상담한 원장은 수술을 하지도 않고 페이닥터가 하루 종일 찍어내듯이 하는 수술. 그런 수익형 병원이요. 물론 정말 양심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해주시는 병원들도 많지만 이런 차이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공부해보고 내린 결론은 내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평소 습관과 환경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게 됐어요. 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이번에 큰맘 먹고 집 전체 바닥을 바꿨거든요. 아예 거실하고 주방 쪽 이어지는 통로를 전부 시공 매트로 바꿨어요. 가격이 사악하지만 기존 매트들에 비하면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바꾸는 김에 아예 인테리어도 바꿨는데요. 바비가 잘 안 가는 중문 너머 쪽은 타일 카페트로 비용을 줄였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펫테리어 리뷰로 어떻게 비용을 줄이면서도 우리 강아지에게 도움이 되고 예쁘게 인테리어 할 수 있는지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바닥재 선택부터 시공 과정, 그리고 실제로 써보니까 어떤 점이 좋고 아쉬운지까지 솔직하게 다뤄볼게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려할 게 많더라고요. 관심 있으시면 더보기란에 관련 링크 넣어둘 테니까 참고해보세요. 소 잃고 왜 한 칸 고친다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낙상사고로 허리 수술비를 3천만 원 들이고 나서야 낙상방지 매트를 까는 것처럼요. 저는 강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체중관리나 바닥재를 신경 써주지 않으면 관절에 부담이 가고 쉽게 마모될 수밖에 없어요. 담배를 예로 들어보면 한번 피워서 바로 죽는 게 아니라 50년 동안 못 끊으니까 일찍 죽는 거잖아요. 강아지 관절도 똑같아요. 미끄러운 바닥에서 하루하루 조금씩 무리가 가다가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 고민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는 거예요. 또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비나 관리도 문제지만 되돌릴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보호자의 관심이나 의사결정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 유튜브를 재미로 보잖아요. 여기까지 봤다는 건 여러분이 저처럼 우리 강아지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강아지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강아지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더 많아져서 반려견을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더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 강아지에게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지를 차근차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요. 보호자분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수술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들은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볼게요. 이번 영상에서 한 번에 다루기엔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주제도 벗어나니까요. 오늘 영상 내용들만 잘 기억하셔도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을 거라고 믿어요. 결국 우리 반려견과의 따뜻한 추억과 행복한 일상은 보호자인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특히 후반부 수술 관련 내용이 정말 중요하니까 나중에 고민될 때 한 번씩 다시 보시길 바래요. 그걸 쉽게 하려면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제 채널도 쉽게 찾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체크리스트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바로 받아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댕댕이와 행복한 하루 되세요.